뉴스외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통상 100일 전후야 하는데 굉장히 빨리 했고요. 형식도 타운홀 미팅 형식, 예. 연단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자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편안하게 진행을 했는데도 저는 조목조목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구석구석 세심하게 국정 운영 과정을 잘 설명하는 2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주 민주적인 기자회견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저는 대변인으로 또 우리 앵커님은 기자로 이렇게 기자회견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봤을 텐데 미리 짜는 경우도 있었고 질문은 뭔지 서로 주고받기도 미리 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막 뽑기가 민주적인지 모르겠지만 뽑기를 하다 보니까 지방 언론 중심으로 질문권이 많이 가서 오히려 편향이 돼버려서 급 조정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통신사 해라 방송사는 기회가 없지 않았나 오늘? 제가 보니까 기억에? 채널에 있었고요. 한 번 지상파 있었다. 3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MBC는 질문 기회를 안 줘서 비행기도 안 태우고 네, 오늘은 할 수 있나 했었는데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영향력 있는 중앙지 이렇게들 보통 시작들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 언론들에게도 그리고 영향력이 작다고 평가되고 있는 언론에게도 골고루 권한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질문지 주고 답 정해놓고 그런 거는 없었던 좀 편안한 정말 그런 시대는 이제 훅 갔어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대통령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정말 보니까 중앙 언론사들 별로 질문 기회가 없으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통신사 질문 좀 하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러긴 했습니다. 네. 여러 질문 답이 나왔는데 네.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 질문 좀 눈길이 가더라, 이 답변 눈길이 가더라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좀 다른 거 하면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다른 거 하면서 들었는데 예. 쑥 귀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 기능 국회의관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헌법 개정안 사안이잖아요. 헌법 97조에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 놓아 부르고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합의를 거두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어떻게 보면 상징 중에 하나거든요. 감사원 기능을 이제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견제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법 중에 하나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국회로의 감사원 기능의 이제 이전인데 그거를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얘기한 거.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서 그냥 툭 그렇게 바로 나왔다. 이거 대단한 어떤 태도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이전과는 다른 대통령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60% 넘게 나온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높은 거 아니다. 20%는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선대위에 계셨잖아요. 네. 선대위에 계셨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취임 한 달 어떻게 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평가를 하시겠어요? 같은 편한테 평가라고 그러면 좋은 점수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이해하시고요. 제가 선거 때 언론에서도 그랬고 마이크를 잡고도 국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또박또박 해낼 수 있는 쓸모있는 대통령이 될 거다. 내 자신한다. 그러니까 찍어주시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정권 개최 효능감 그리고 달라진 나라 정상화되고 있는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였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도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가네?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했던 분들한테 조금씩 뭐가 변화가 보이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한 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대통령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통을 강조를 한 게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네.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과 자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안 만나줬잖아요. 네. 그 점에서 좀 다르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모든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 초기에는 국민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다 하다가 나중에 가면 역사와 대화한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대화 많이 하실 분이라고 봐요. 자신 없는 대통령이 뒤로 숨고 뒷걸음질 치거든요. 저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물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뭘 물어도 어떤 비판이 와도 내가 이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야당을 만나는 일에서도 주저함이 없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기자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국민과의 만남과 야당 만남을 주저하는 대통령들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좋은 평가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자주 만나겠다고 하면서도 그걸 그 정례화할 필요까지 있냐. 할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겠지만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만나는 것을 주저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약속을 지킬 대통령이라고 보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요. 장관 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색깔 맞는 사람, 같은 쪽, 편한 사람만 쓰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사, 이 취지에 맞게 됐다라고 보십니까? 인사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대통령하고 당대표 경선도 해보고 대통령 후보 경선도 해보고 그런 입장에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게 참 많다. 오늘 기자회견하면서도 표현도 저렇게 똑같이 쓰는구나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에 모래, 자갈, 시멘트, 철근, 게다가 물까지 표현하시던데 다 섞어야 되는 건데 시멘트 덩어리로 있어봐야 그거 망치 한 방이면 산산조각 나거든요. 그래서 결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를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아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과 시각청장 유인과 관련해서 반대 목소리나 우려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아주 강한 톤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이전 권력, 이전 정부,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쓰느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느냐가 최고 권력자의 역할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자신감을 얘기했으니까 전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온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에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법무부 검찰 인사도 좀 지켜보겠다. 조금 늦추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과 당이 이제 손발을 잘 맞춰 나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서로 의중도 잘 아는 당대표 후보들이 나왔으니까 그분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손발 맞춰서 갈 건데 자 보세요. 그 법을 바꿨잖아요. 이전에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렇게 해서 법을 바꿨는데 대통령이 윤석열 시대가 되니까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하고 법무부 장관 령으로 다 그냥 바꿔버렸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죠. 법 위에 굴림에 이렇게 비판했지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말씀은 국회가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고 그러니까 법과 령과 규칙을 만들어내는 건 행정부의 일이다. 실효성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거든요. 자동차 엔진은 국회에서 만들죠. 그러나 타이어, 핸들, 그다음에 여러 조향장치들 그리고 에어컨 이런 거를 다 갖다 붙이고 하는 거는 이제 행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하셨다고 봐요. 국회가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건 또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그 법에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자동차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을 더 좋은 나라로 모시고 갈 수 있을 것이냐의 핵심이지 검찰개혁의 결과가 그냥 뭐 급발진이라거나 검찰개혁의 결과가 무슨 뭐 사고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효능감이 떨어질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일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성호 의원은 네. 뭐 저도 친하게 지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막 되게 이렇게 순진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근육질에 뭐 상남자고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네. 되게 디테일하고 세심한 분이에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면들을 다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맡긴 거고요. 검찰을 해체하겠다 이런 말 표현은 적절치 않다.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개혁의 효능감을 느낄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거든요.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건 그 속도 조절, 안정감 이런 걸 다 얻어내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속보가